사랑과 선의에 대한 예감. 토마스 만, 마의 산. 토마스 만은 양차 대전을 다 치른 독일의 몇 안 되는 세계적 작가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1929년에 그의 대표작인 마의 산을 써서 영예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토마스 만은 그의 형인 하인리히 만과 문학적으로 대립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들은 상이한 문학 사상의 일치를 보게 된다. 하인리히 만은 동생만큼 뛰어난 작가라고 할 수 없고 또 노벨상을 탈 기회를 잡지 못했으나 독일의 당대를 대표할 만한 위대한 작가이다. 토마스 만의 아버지는 규모가 큰 리벡의 곡물 상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사후 집안은 몰락하였고 토마스 만은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뮌헨으로 나와 무슨 보험회사에 취직하였다고 한다.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했으나 뮌헨에 소재하고 있는 이 대학 저 대학을 돌면서 청강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는 26세 되던 해인 1901년에 그의 출세작인 부덴브루크가의 사람들을 발표하였다. 이 소설을 발표하기 전에도 몇 편의 단편을 발표한 적이 있었으나 약간의 나이에 이런 거작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비범한 문학적 재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흔히들 말하기를 토마스 만은 1.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과 2. 니체가 추구한 몰락의 심리학 3. 바그너가 사용한 라이트 모티브 수법을 원용했다고들 한다. 여기다가 토마스 만은 레오 톨스토이의 서사적 수법의 영향도 입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인생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이었다. 삶보다는 죽음을 찬양하고 성공과 발전보다는 실패와 태형을 찬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초기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자다운 모습이다. 그는 시민사회에서 예술가를 대중들과 대립시키고 정신을 생과 대립시키면서 대립적인 안목으로 인생을 보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에게 재산과 명성을 가져다준 부덴브루크가의 사람들도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장편 소설이다. 리벡의 곡물상 부덴브루크가의 제1대는 근면성과 활동성을 가진 집안으로 크게 치부하여 튼튼한 기반을 쌓는다. 그러나 제2대는 종교적으로 신앙을 잃고 방탕하여 이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제3대는 억세고 거친 사업에 흥미를 잃고 정신적, 예술적인 것에만 이끌려 재산을 잃게 되며 제4대는 빈궁 속에서 죽음으로써 대가 끊어지게 된다. 상당히 토마스 만 자신의 집안을 소재로 한 듯한 구석이 있는 소설이다. 무대가 리벡이라든가 곡물상이라든가 제3대의 주인공 이름이 토마스라든가 하는 것이 이런 점들이다. 개인의 정신화가 결국은 생활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무식하게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사람만이 사업에 성공하여 사회적으로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한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빈민촌 출신의 무학자들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나이 51세 되던 해 그의 대표작 마의 산을 집필하기 시작했으나 세계대전의 발발로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는 사실 독일 낭만주의가 지향하던 보수주의적 경향과 깊게 밀착되어 있어서 그의 형인 하인리히 만 등이 주장하던 민주주의적인 개혁에 찬성하지 못했다. 그는 데모크라시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논쟁을 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논쟁에서 민주주의가 우수한 체제임을 깨닫게 되어 사상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그의 대표작 마의 산은
그가 지녀왔던 대립적 인생관, 즉 죽음을 찬양하는 독일 낭만주의 사상의 반기를 들고 죽음 대신에 삶을 찬양하고 예술과 대중을 이원론적으로 보려고 하는 대립적 인생관을 청산하고자 하는 토마스 만의 개혁적인 의지가 엿보이는 작품이다. 그는 1930년경부터는 국수주의적 전체주의로 치닫는 조국 독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회민주당과 손을 잡고 나치스에 대항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히틀러가 수상으로 취임하자 1933년 세계를 유량하는 망명자가 되었고 1938년에 미국에 정착하여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마의 산의 주인공은 함부르크 출신의 청년 카스토르프이다. 그는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7년 동안이나 스위스의 알프스 산간 휴양지인 사나토륨에서 요양 생활을 한다. 카스토르프는 이 사나토륨의 휴양지에서 러시아의 기부인인 쇼사를 사랑하게 되어 관능의 세계를 체험한다. 아울러 그는 이탈리아의 해박한 문인인 제템브리니를 알게 되는데 그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을 높이 평가하는 민주주의자이다. 그는 좀 허약한 듯 하지만 카스토르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카스토르프는 또 나프타라는 유대인을 사귀는데 이 사나이는 전체주의에 입각한 독재만이 신의 나라로의 한 걸음 접근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설법한다. 그리하여 이탈리아 문인과 언쟁을 하다가 결국 결투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네덜란드인 페페르코르는 정신과 예술을 무시하고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것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공허를 끌어안고 자살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서 주인공 카스토르프는 결국 이런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사랑과 선의 진리가 지구를 지배하게 될 것을 예감하게 된다. 그는 웃으면서 자신의 예감이 승리할 것을 믿게 되며 기꺼이 제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다. 토마스 만의 소설 세계는 초기에는 회색빛 시야에서 대결적 인생관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인간의 은총과 믿음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